반갑습니다. 네, 브라보 팀장입니다. 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주말까지 가지 말고 오늘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리를 뭘 준비했냐면, 요리라기보다는 얘는 이대로 그냥 먹는 수도 있는데 밥 위에 얹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떡국 끓이실 거잖아요. 이제 설날 되면 떡국 끓이실 거니까 떡국 끓일 때 그 위에 고명으로 얹을 수 있는 표고버섯하고 소고기 볶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부 인덕션이 꼭 있어야 돼요. 일부 인덕션에 뭐가 있죠? 볶음 버튼이 있어요. 볶음 버튼을 눌러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대파를 조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포에다 다진 대파를 이렇게 파기름을 먼저 만들 거예요. 파기름을 만들 거라서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뭐 이렇게 떡국뿐만 아니라 비빔밥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드실 때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레시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웍이니까 볶음력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파기름을 먼저 이렇게 낼게요. 파기름을 한번 내주시면 벌써 맛있어. 이미 끝났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름을 먼저 한번 살짝 내주시고요. 소고기는요, 제가 핏물을 좀 뺐어요. 키친타월에다 올려서 꼭꼭꼭 눌러가지고 핏물을 한번 살짝 빼고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놨고요. 요 표고버섯은 올릴 건데, 고명으로 올릴 건데 이렇게 크면 고명으로 못 올리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보차포에다가 다질 거예요. 이 전보차포에다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표고버섯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레시피를 적으실 분들은 소고기가 300g입니다. 표고버섯은 한 8개에서 10개? 이 정도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가득 넣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건가? 자, 이렇게 가득 넣었습니다. 가득 넣어가지고 표고버섯을 다질 거예요. 딱 넣어가지고. 돌아가. 자, 표고버섯을 이렇게 다져. 표고버섯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져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보이시나? 자, 이렇게 해서 한가득입니다. 한가득이 돌아가네요. 그래가지고 표고버섯은 이제 파기름 낸 데다가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주시고, 볶음이 아니라 표고버섯 볶음인데 좀 덜어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할게요. 조금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살살살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고기, 익간한 소고기를 탈탈탈. 요거는 냉동용기 펭귄 대형 1번 사이즈에 딱 들어가는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섞어준다라는 게, 이게 웍이 좋은 게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굴러줄 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냄비와는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한 게 웍인 것 같아요. 저는 설에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하시는 분 일반, 그죠? 웍이 이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충 잘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었으면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 되잖아요. 진간장, 키친투의 기준으로 자, 한 숟가락, 2숟가락. 요거는 이 자체가 약간 짭짤해야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굴소스 한 숟가락, 2숟가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맛술 그냥 1대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2숟가락씩 이렇게. 맛술 2개, 진간장 2개, 그 다음에 굴소스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뚜껑을 덮겠습니다. 주셨다가 떡국 끓여 먹을 때 위에 고명 얹고, 비빔밥 해 먹을 때 위에 고명 얹고, 우리 명절에 끝. 이거는 오늘은 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해두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장비빨 좋아요. 맞죠? 우리가 저처럼 똥손은
장비빨이 있어야 요리를 해먹지. 장비빨이 없으면 요리 못해요. 저희 집에 예전에 신랑이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와, 재수씨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신랑이 이게 채비가 한 거 아니다. 냄비가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냄비가 어떤 냄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맛이 달라지고요. 저희 아주 그냥 친한 친구 와이프가 타파웨어를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레인보우 냄비 하나를 딱 샀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희씨, 참 이 냄비가 요술 냄비 같다. 그래서 왜요? 이 냄비 좋지? 막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레인보우에다 끓이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고, 일반 집에 있는 냄비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건더기만 건져 먹더라. 난 처음에 몰랐는데 매번 그러더라고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똑같은 음식인데 뭐 같은 집에서 같은 김치로 같은 사람이 뭐 김치찌개 끓이는데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 입맛은 기가 막히잖아요. 애들이 희한하게 레인보우에 끓였을 때는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해, 이게 요술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지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자, 어떻게 보시면 냄비 뚜껑이 지금은 내가 돌리면 보세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얘가 수막 효과라는 게 생기게 되면 냄비 뚜껑이 팽그르르하게 돌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돈다, 그죠? 그래서 팽그르르하게 돌아요. 그러면 그때는 파란 야채는 다 익은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고사리 이렇게 약간 푹 익어야 되는 야채들은 불을 줄여주시면 돼요. 불을 줄여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파란 야채는 냄비 뚜껑을 돌려서 팽그르르 돌면 나 다 익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중간에 열어보지 않아도 요 뚜껑이 수막 효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소고기 볶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냄비 뚜껑을 막 돌려봐서 이렇게 팽그르르 돌면, 이렇게 돌면 많이 돌죠? 계속 돌죠? 뚜껑을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수분을 조금 날려야 돼요. 이렇게 수분을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날려가지고 포슬포슬하게 해서 이렇게 끝내주죠. 이렇게. 알았다. 자, 냄비가 떨어지면 얘가 말을 합니다. 냄비가 떨어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만 저어가지고, 얘가 버섯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은 한 방울도 안 넣었죠. 물 한 방울도 안 넣었음에도 이게 자작자작 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 주시면 끝이고요. 잠깐 끄고, 어떻게 떡국 위에다가 올려도 되겠다 안 되겠다? 자, 팀장님 이거 좀 짠데?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게 간이 딱 맞아요 하시면 간이 더 하셔야 돼요. 입에 딱 맞아요 하시면 간을 더 하셔야 되고, 팀장님 이렇게 팀장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짜요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색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파 다져서 넣었잖아요. 근데 파 색깔이 안 죽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파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다, 그죠? 네, 야채랑 해서 수제버거처럼 먹어도 돼요. 맞아요. 빵에다가 요거를 호차퍼에다가 조금 많은 양을 다질 때 활용하시면, 제가 처음에만 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당겼지, 이렇게 곱게 다져져서 하나도 없죠. 이렇게 버섯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한번 살짝, 짭짤하면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끝입니다. 네. 땡.